일거수일투족 매일 감시해요. 보고서를 씁니다. 이 정치위원도 또 누가 감시해요? 인민군들은 부대 이동 명령권이 없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명령을 받아야 부대 이동을 해요. 그런데 쿠데타가 이게 되겠어요? 자, 그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의 세습 독재 언제까지 이어지고 아직까지 북한이 붕괴되지 않은 이유는 뭐죠? 북한은 지금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내일 쿠데타 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네, 맞아요. 네, 쿠데타 안 일어납니다. 왜냐면요. 제가 오늘 그 자리는 안 가져왔는데 대동강 TV 보시면 나옵니다. 자. 대동강 TV가 뭐죠? 제 유튜브. 제가 북한 전문 매체 유튜브 대동강 TV를 하는데요. 상업적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유튜브 채널 검색하면 유튜브에서 대동강 TV 검색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북한 내부 235 군부대 문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실제입니다. 한 12,000페이지가 통째로 유출이 된 적이 있어요. NHK가 그거 갖고 이제 다큐멘터리도 2016년에 보도했어요. 5월에. 거기에 보면 235 군부대의 주요한 문건들이 있는데 김정일 사망 보도 당일,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날 죽었고 공개 보도는 19일 날 12시 보도였거든요.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나타났는데 그때 인민군 주요 간부들 소대장까지 감시한 기록이 나와요. 사단장이 텔레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무슨 말을 했다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을 했어요. 사단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그 다음에 상품 판매원까지. 북한은 편제가 두 개로 돼 있어요. 하나는 총참모부, 이건 합참. 그 다음에 이걸 감시하는 총정치국, 이건 정치위원이에요. 군정치위원. 얘들이 일거수일투족 매일 감시해요. 보고서를 씁니다. 그 다음 이 정치위원도 또 누가 감시해요. 그런데 쿠데타가 이게 되겠어요? 인민군들은 부대 이동 명령권이 없습니다. 그건 누가 하느냐? 김정은이 직접 명령을 받아야 부대 이동을 해요. 리용호 총참모장이라고 하는 합참의장이죠. 오늘 치면 2012년 7월 달에 처형당했거든요. 처형 제목이 뭐냐? 명령 없이 부대를 이동했기 때문에 처형당해요. 근데 쿠데타가 가능합니까? 2중, 3중 평양방어사령부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동하는 순간 다 바로 걸려요. 그러니까 쿠데타는 조직적인, 체계적인 쿠데타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건 뭐냐? 김재규처럼 옆에 있는 경호원들 중에 누가 빵 쏘는 건 가능하죠. 그러나 체계적인 쿠데타에 이른다는 얘기는 다 그건 북한 상식으로는 정치문을 아는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자, 그럼 김일성 세습 때문에 더 신격화된 권력은 지금 더 약해지고 있네, 강해지고 있네. 그리고 이 체제 붕괴 가능성은요? 북한이라는 존재는 붕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붕괴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 김일성의 권위가 10이다. 그러면은 김정일은 5쯤 됩니다. 조금씩 낮아지기. 예, 왜냐? 김일성은 조작됐지만 어쨌든 항일투쟁을 했어요. 보천보전투 이런 게 전과는 미미했지만 어쨌든 항일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조작해서 북한 사람들은 독립운동가,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지금 알고 있어요. 조작됐지만. 그 다음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키면서 모든 정적들을 제거했고, 그러니까 6.25는 김일성한테는 승리한 전쟁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학살했지만 본인은 유일배치 확립했으니까. 그리고 전후복구, 슬픈 얘기지만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가 잘 살았어요. 그때 살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는 열대과일, 바나나 이런 것들이 길거리에 넘쳐났다고 그러고 생선도 썩었대요. 잡아서 냉장고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버렸대요. 그 다음에 그 정육점 가도 고기 사면 비계 같은 걸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4.19부터 이승만 독재, 4.19, 혼란기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시기 하면 이 사람들은 좋은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탈북자들도 김일성 시기는 별로 욕을 안 해요. 근데 김정일이 오면 94년에 아버지가 죽잖아요. 94년부터 90년에 91년에 사회주의 붕괴하고 북한의 위기가 옵니다. 94년부터 98년까지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래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죠. 예. 그러니까 김정일 시기는 어떻게 돼요?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10이었으면 5까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김정은으로 오면은요. 명분도 없이 젊은 애가 툭 태어났잖아요. 정말 갑툭튀잖아요. 그럼 김정은은 김정일에 비해서 권위가 1도 안 돼요. 할아버지 1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경제 최악이에요. 뭐 환율이 거의 2배예요, 1달러. 식량가도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압록강수에 지금 눈 내리는데 집도 다 못 쳤어요, 아직. 그러면 권위가 있겠습니까? 성과가 없는데?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경제에서 나와요, 지갑에서. 그럼 최악이죠. 여기다 뭐까지 이루어졌어요? 민족 통일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 혼란까지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위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북한 정권 시나리오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요건 이제 김정은은 내버려둬도 오래 못 살 가능성이 높아요. 145kg 정도 체중. 그다음에 담배 손에 놓질 않아요. 그 수해 현장 공포도 타고하는데도 피고 있고 유치원에서도 펴요. 학교에서도 펴요. 심지어 미사일 앞에서도 펴요. 인화물질 앞에서. 자기 딸은 성냥 들고 다니게 하고. 그러면 거기다 잠은 새벽 5시에 자거든요. 워컬릭이에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 남들이 다 해도 되는 일. 체중, 그 다음에 선대가 다 심혈관계로 죽었잖아요.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까지
제가 대동강 TV에서 보도했거든요. 그럼 김정은은 내일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이 아픈 표시는 여러, 여기 뾰루지는 지금 4년째 계속 유지가 돼요.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는 김정은이 급사했을 가능성, 물론 제거될 수도 있죠. 그러나 체계적인 그 두 가지를 볼게요. 일단 사망했다. 일단 그럼 김정은이 제거되는 시나리오 한번 볼까요? 먼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위기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체계적인 쿠데타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발적인 촉발 요인, 루마니아에는 갑자기 차우세스쿠가 연설하는데 관중들이 갑자기 돌변한 거거든요. 한 청년이 나와서 살인마 그러니까 차우세스쿠 만세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살인마했거든요. 그리고 거의 10여일 만에 처형당했거든요. 10여일 만에요. 그러니까 루마니아형 인민 붕괴는 가능하다. 체계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면 김정은의 권위도 추락하고 통제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죠. 네. 이 시나리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루마니아가 그랬거든요. 김정은을 옹이하는 보안 세력과 군부가 충돌해요. 그러니까 루마니아는 군부에게 명령을 내려요. 차우세스크가 그때 이제 밀리아 국방부 장관인데 너 가서 밀어버려 그랬더니 밀리아가 그걸 거부하고 자살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설은 많은데 어쨌든 그 자살을 하니까 군부가 차우세스크가 국방부 장관을 죽였어.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군부가 등을 돌렸어요. 네. 그러면서 군부가 저항을 하고 보안 세력과 충돌해. 평상시에는 정치 군인들이 세지만 군인들은 총을 가졌잖아요. 군부가 맘먹으면 이 보안 세력 제거하는 거 일도 아니죠. 그렇게 될 가능성.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김정은이 제거될 가능성. 그러면 이제 집단 지도체제. 노동당이 지배하니까 정치국 상무위원회 집단 지도체제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집단 지도체제는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락그룹들 해체하잖아요. 왜 해체해요? 그 멤버들 간에 불하잖아요. 오아시스도 그렇게 해체됐다가 이제 다시 이제 결합했잖아요. 그러면 집단 지도체제 안에서는 당연히 총 가진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개발 국가형 군부 독재로 갈 거고, 그래도 상황은 나빠질 테니까 계속 인민 붕괴나 이게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이 자연사 하는 경우, 급사하는 경우. 그러면 불행하게도 북한은 민주주의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두혈통이 아니면 집권을 못합니다. 네. 그럼 김주애가 지금 후계자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김여정이 후견을 하겠다고 나서겠죠. 근데 김여정이 뭐 아는 게 있어요? 담아내는 거 보면 정말 천박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냥 허수아비고 노동당 정치국 중심의 실질적 집단 지도체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얘는 통제력이 없으니까. 허수아비죠. 그러면 역시 집단 지도체 내에 권력 갈등이 있을 거고, 군부가 세력을 확장할 거고, 군부가 장악할 거고, 그럼 김주애를 제거하거나 제거할 필요 없죠. 그냥 식물인간이니까. 단종 정도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나 이때도 상황으로 인한 인민봉기가 발생할 거다. 요게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두 개의 시나리오. 요게 가장 확률이 높은. 예. 그럼 여기 나오는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지금 공식 후계자로 현재는 일단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공식 후계자 지명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러나 하는 짓거리는 김정은도 김정일도 받지 못했던 집중적인 수업을 받고 있다. 자폭과의 김주애를. 이게 김주애가 2022년 11월 18일 날 처음 등장할 때거든요. 애 때잖아요. 무슨 정말로 뭐 진짜 애 때죠. 요때만 해도 깜짝 놀랐죠. 딸이네. 그때 호칭이 사랑하는 자제분이었어요. 자, 근데 요 모습 자세히 기억해 보세요. 근데 세상에 뒤에 있는 게 ICBM인 거죠. 자, 이제 모양이 바뀌었죠, 완전히. 요건 이제 거의 1년도 안 지낸 상황인데, 얘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네네네. 거의 성이, 누가 보면 리설주인 줄 알아요. 이거 보여주면. 자, 이게 어디냐? 북한의 최고 군부 실세들이 모여 앉아 있잖아요. 이게 주석단이에요. 이게 최고 실세 조용원, 요거 이제 김덕헌 총리,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최선희이거든요. 요 뒤에서 지금 왕과 왕세녀, 왕세자처럼 있잖아요. 1년도 안 돼서 사랑하는 에서 이제 존경하는 예. 사랑하는 김정은이 사랑하는 거고, 존경하는 건 밑에 사람들이잖아요. 네. 또 진화합니다. 자, 이게 후계자 시절의 김정일이에요. 접네요. 이게 김일성이고, 그리고 후계자 시절의 김정일, 김정은이거든요. 북한에서 후계자 수업은 이거예요. 이게 따라다니는 후계자 수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진화합니다. 2002 처음 애땠죠? 사랑하는 존귀하신으로 바뀌어요. 존경하는. 그 다음에 사랑 존경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조선의 샛별 여장군. 북한에서 별은 김일성. 그 다음에 광명성, 김정일. 네. 별은 최고 지도자한테만 써요. 장군은 김일성 장군, 김정일 장군, 김정은 장군, 김정숙 장군. 그래서 북한에서 별은 장군이라고 안 해요. 장령이라고 그래요. 장군은 최고 지도자한테만 쓰거든요. 뭐라고 그랬어요? 샛별 여장군, 김주애. 두 개나 썼잖아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향도는 길잡인데 북한에서 향도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다음에 노동당에게만 써요. 자, 위대한 당중앙의 향도 아래. 위대한 향도자 창조시 김정은. 이렇게만 쓰거든요. 근데 여기 김주애한테 썼어요. 여기 김주애거든요. 향도의 위대한 분들. 김정은과 김주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후계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아직 후계자 책봉식은 없었어요. 네. 자, 이게 지금 김정은
요거 이제 김여정 때문에 김여정이 실권자냐 그러거든요. 자꾸. 전혀 아닙니다. 자, 2018년 4월 달에 김여정이 꽃 받고 있죠? 네, 왼쪽에 있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냐? 2019년 2월 하노이 갈 때 여기 김정은이에요. 숨겨져 있는 게. 김여정이 지금 잿더리 들고 있어요. 오빠 담배 피우는데 스크리타 잿더리. 이거는 권력의 그냥 비서 정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후계자입니다. 이게 11년 여름인데 반팔 입었으니까 지금 김정은이 한 팔로 악수하잖아요. 아버지, 이게 후계자예요. 김여정은 이건 그런 권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김여정, 김주혜, 뭐 이리설주, 암투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거 보세요. 이거 8월 4일날, 5일날 보도는 5일날 됐고, 요게 이제 탄도미사일,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대 인계 인수식이거든요. 네. 요건 김정은이에요. 여기 앞에 현송을 띄워갔어요 지금. 이게 김주혜거든요. 요거. 이게 김여정이에요. 고모예요. 이게 고모하고 조카 사이예요? 아니면은 의전하는 사람 보스하고 지금 비서예요. 그렇죠. 김주혜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고모. 이 사진 하나로 김주혜와 김여정의 역할 위상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주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식적인 후계자 책봉은 없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집중적이고 그 다음에 강도 있는 후계자 수를 받고 있다. 문제는 김주혜가 2013년생이라는 너무 어리다. 너무 어리죠. 그리고 문제는 북한에서는 봉건적이니까 여자는 권력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왜 김주혜를 이렇게 내세울까요? 안 되니까. 어릴 때부터 장기간 노출시키면 익숙해지잖아요. 벌써 처음에 나올 땐 깡충깡충하다가 지금은 후계자라는 거 다들 이의를 안 달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거죠. 후계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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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계자야. 그게 성공 여부는 모르지만 이게 이제 김주혜의 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반도 통일은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방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한국에는 앞으로 어떤 위험과 기회가 좀 공존할까요? 어느 경우든 김정은 정권은 쇠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소련에서 소련의 붕괴를 목격을 했거든요. 유학하면서. 지금 모든 면에서 김정은 정권은 몰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조선 역사에서 정조대왕 돌아가시고 나서 나라가 엉망되거든요. 정순, 순조, 헌종, 철종, 고종, 그다음에 순종까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유지되잖아요. 막 동학농민혁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 위협이 있지만 이모곤란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약하다고 통치력이 약하다고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바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확실한 건 추락하고 있다. 그리고 제일 위험 요소는 독재 체제에서 이데올로기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통일민족 삭제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스스로 건드렸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처지에 가고 있고 러시아 파병은 북한의 고립을 더 강화시켜줄 거다.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거고 김정은 정권 내구력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무기를 받고 군사기술을 받아도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 북한 위기설에 시달릴 상황이 높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된다고 바로 통일된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왜냐?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다른 나라입니다. 헌법으로는 우리나라지만 그러니까 북한이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가 유엔에 승인 없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국제법 위반이 돼요. 그러면 중국이 우리 통일을 원할까요? 안 원하죠. 일본은요. 더 원하지 않죠. 중국이 우리 통일을 원하는 건 하나예요. 중국이 통일된 한반도가 친중 국가가 될 경우. 그렇죠. 다 미국이 원할까요? 미국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미국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압록강 두만강에 주한미군이 배치되는 거. 이건 원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불확실한 한국 통일을 불안한 눈으로 보겠죠. 일본은요. 일본은 안 좋게 봅니다. 일본은 더 안 좋죠. 이 민족국가, 인구 8천만의 민족국가, 거기다 핵무기도 가질 텐데 절대로 막으려고 그러겠죠. 러시아는요. 러시아는 그동안 사실 제가 러시아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반도가 통일되면 나오잖아요.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송유관들. 그러니까 러시아는 항상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실용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러우 전쟁으로 이제 완전히 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고 북한과 더 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러시아도 좀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된다? 그건 착각이죠. 독일 통일을 배워야 됩니다. 그건 뭐냐? 동독 주민들이 체제를 버리고 흡수통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가자고 얘기한 거예요. 본인들이 선택한 거예요. 서독이 흡수한 게 아니고 동독 주민들이 자유투표를 통해서 자유의지로 서독으로 편입된 거예요. 그 통일 방안이 사실은 가장 부드럽습니다. 그건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 우리를 선택하면 돼요. 김정은 정권이 무너졌을 때 북한의 엘리트들이 우리와 같이 살겠다고 협력하면 됩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연방제로 우리 민족공동의 통일 방안처럼 연방제 국가연합으로 가든지 그게 제일 좋은 방안이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북한 주민들이 우리를 형제로 생각하느냐? 불행하게도 그것보다는 그냥 잘 사는 이웃으로 생각해요. 왜? 우리가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얻는데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끔 탈북자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 친구들한테
야, 남쪽으로 와. 그럼 하는 말이 돈만 보내라.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사냐? 험한 데서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선망의 대상이지만 마음을 못 잡았어요. 오래된 통계지만 한 2010년 전후 남북관계 괜찮을 때 단동 그쪽 접경 지역에서 북한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니네 무너지면 어디로 갈래? 1번 답은 자력갱생. 우리끼리 산다였어요. 2번은 불행하게도 1번보다 한 점 떨어지지만 중국의 도움을 받겠다. 북한 사람들 중국 안 좋아하거든요.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1000년의 숙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중국을 택했어요. 3번이 어디냐? 남쪽인데 아주 작았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우리 반성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저 사람들의 눈물을, 고통을 닦아줬느냐.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독일의 유명한 지성이 여기 와서 그랬어요. 통일을 하려면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라.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 우리가 과연 눈물을 닦아줬나요? 우리가 동포로서 저 사람들의 고통을 정말로 마음,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정말로 저 사람들이 가슴에 와닿는 아, 저들이 우리 있었구나 우리한테 라고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일을 했을까요? 저는 반성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통일은 강제로 안 됩니다. 냉혹한. 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통일로 오도록 견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권을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같은 동포인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야겠죠? 그럼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있느냐? 우리도 지금 통일에 대한 열기가 식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통일이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먹고 살기 힘든 게 분단 때문이에요. 분당하고 일산하고 북쪽하고 남쪽하고 아파트값이 왜 차이가 나요? 북쪽은 위험한 쪽, 휴전선이 가깝거든요. 남쪽으로 가면 끝없이 아파트가 있죠? 북쪽으로 가면요. 끝없이 간해수공업이나 조그만 공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단 때문이에요. 왜 대륙국가인 우리가 해상으로 물류를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우리가 왜 젊은이들이 꼭 군대를 가야 되죠? 왜 청춘 시절을 보내야 되죠? 우리 국방비 2.5% 쓰거든요? 근데 유럽은 그동안 1%밖에 안 썼어요. 우리 많이 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말 해요, 우리가. 요즘도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냐. 우리가 군대 갔다 오니까 사람 됐다 그러거든요. 군대 갔다 오는데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그 여자들은 다 사람 아니게요? 분단 체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군대 안 갔다 오는 징집 아닌 나라, 미국 징집 아니잖아요. 영국, 프랑스 징집 아니잖아요. 캐나다 아니잖아요. 일본도 아니잖아요. 다 우리도 잘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단 체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분단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데 자기 병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알아야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은 병원에 안 갑니다. 제가 아픈지 모르니까. 가야 돼요. 우울증 가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가면은 충분히 치료됩니다. 근데 여기 찢어지면 피가 나면 아프다고 느끼거든요. 그럼 병원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단에 대한 병식이 없는 거예요. 분단이 누르고 있는 거대한 왜 우리가 갈등이 이렇게 지수가 높습니까? 자, 세계적으로 성공했는데 자살률 OECD 최고, 이혼율 최고, 우울증 최고, 그쵸? 출생률은 최저. 이렇게 매력적인 한류의 나라가 왜 그렇게 자살하고 이혼하고 애를 안 낳죠? 분단 때문이에요. 찾아가 보면. 딴 데 없는 게 있거든요. 거대한 불안. 그러니까 통일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북한은 더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병식을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통일을 향해서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손을 잡고. 그러나 통일, 김정은 정권이 쓰러지면 바로 통일된다. 그건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에 대한 병식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 우리 동포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긴 통일 로드맵을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그 긴 과정을 남북의 평화적인 관계로 가는 게 가장 옳은 정답입니다. 물론 이제 김정은 정권을 변화시켜야 되고 또 통일민족 개념 폐기한 정책을 바꿔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통일은 아주 지난하고도 어려운 길이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오늘 못다한 질문은 또 위원님과 조만간 좋은 시간 마련해서 한번 인터뷰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알고 싶으신 분들 위원님 유튜브 채널 유튜브에서 대동광TV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난 위원님은 조한범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